이번에는 채권 시장 정리합니다. 국내 정책 금리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한국은행이 금요일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중론은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를 올릴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또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릴지, 그에 따르는 금리의 방향성, 즉 시중금리는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참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전체적인 이제 금리 방향성 점검하고 주식시장이 주는 아이디어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담당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네. 금리 올릴까요? 네, 이번 주에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전히 한국은행에서는 네. 통화적 정상화에 대한 얘기들을 어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연말부터 이어져 오는 물가의 상방 압력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게 더해서 지난주에 발표된 12월 FOMC 지석을 보신다면은 조금 매파적인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도 조금은 긴축을 가져갈 수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정상화를 가져갈 수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한 편이 편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배경했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세 번째 이유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신다면은 최근에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물가의 상방 압력, 향후에 물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반기, 특히 1분기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뭐 세 번째 배경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이유였던 물가의 상방 리스크, 요거가 조금 중요하게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금리 올리면 벌써 세 번째 올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세 번째라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그렇게 보면 1.25%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올렸으면은 뭐 소위 말해서 물가가 잡혔는지, 아니면 되려 $1 환율은 더 치고 올라가면서 1,200원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지난번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나 뭐 전체적인 채권 내지는 물가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우선은 물가라든지 실물 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는 사실 판단하기 조금은 시간이 짧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금융시장 지표 중에 환율을 예로 들면은 네. 이제 과거 추세를 보신다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60포인트 정도가 됐을 때 과거 같은 경우는 $1 환율이 1,210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최근의 흐름 보신다면은 대략적으로 1,190원대에서 한 1,200원대까지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신다면은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러한 $1 환율 상승에는 조금 상당한 억제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뭐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가격 측면에서는 물론 뭐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더해서 정부 당국의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점 형성에 대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대출 조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 자체도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있고 좀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도 물론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는 좀 평가하기는 어렵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시장금리가 상승을 한 것은 사실이고, 결론적으로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비용이 상승한 것도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경제, 특히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고 기본적으로 또 $1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또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있었잖아요. 네. 채권 시장은 저도 이제 볼 때는 크게 이제 자금 이탈의 압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 환율을 보면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네.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이머징 국가들의 약한 고리에서는 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채권 시장에서마저도 외국인들이 좀 자금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우선은 그 국제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나서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현물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들이 사는 뭐 국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이러한 채권 그 현물 시장에서는
그 월간으로 나오는 그 통계로 보신다면은 이제 지난 2021년도 원로 쭉 보신다면 사실 연말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사는 모습이 있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좀 파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연준의 긴축 정책, QT, 기준금리 인상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면은 이게 뭐 채권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외국인들 자금 유출 압박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자금 유출 압박이라는 부분들이 뭐 일부 이제 주식 시장의 유가증권에서는 나갈 수는 있지만 채권은 또 되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머징 내에서는 안전자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경상수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금 유출 압박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채권 시장, 특히 장기 채권 시장에서도 빠져나간다 그러면 뭐 우리보다는 더 다른 나라들이 많이 나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벌써 1.25%인데 네. 오다 보니까 2년물, 그러니까 한국 뭐 2년물도 보기도 하고 3년물도 보기도 하는데 한 두세 번 더 올리는 쪽으로 이제 가격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고 나서도 이제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더 긴축적으로 갈지 아니면 금리 올리고 약간은 이제 좀 관망을 보이다 갈지 이 이후에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만 보신다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 흐름을 보신다면은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그다음에 그렇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소 필요성 이게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될 거고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더러 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의 방향으로 같이 좀 발맞춰서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경제의 전망 그러한 흐름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지 또는 그 투자, 설비 투자가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작년 뭐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조금 잠잠해져 가는 모습 보였었고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사실 방역 대책이 강화가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원하던 이러한 민간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이 조금은 그 강도라든지 시점이 조금은 뒤로 이연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물론 1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높고 인상할 것 같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5월 달 정도가 다음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5월. 네,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면 8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좀 맞춰서 올리는 측면일 것 같고요. 일단은 5월이게 되면은 3월에 FOMC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보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때 금리를 올렸는데 네. 4, 5월에 어떤 주가 지수의 급락이라든지 네. 그때 상황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올리고 5월, 8월 한 3번 정도 네. 앞으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제 스케줄은 좀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 인플레라든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 금리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제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성장이나 가치나 내지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들의 수익률이 좀 편을 가르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어디에서 조금은 이제 정점을 찍을지 예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네. 금리를 올리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성은 또 낮아지기 때문에 네. 금리가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그때쯤에는 성장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저도 고민을 하는 바가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좀 전망일 예.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뭐 단기 금리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책 금리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3년물, 2년물 같은 경우에요.
기준금리 인상을 뭐 1월 달에 올리고 5월, 8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단기물 금리는 사실 연간으로 보면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깎아 내려 나가는 금리 인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만큼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채 상환 문제에 대한 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 약간 조금 우려가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꺾여 나간다.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또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5월 달에 기준금리도 인상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장기물도 좀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채 금리 역시도 조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올라갈 상방 리스크가 높다, 상방 압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이제 장기물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반대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일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리하게 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또 기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대외금리 측면에서 미국채 금리가 또 버텨주는 그림 나온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금리 역시도 좀 이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미국채 금리 보합하면서 흐를 것 같은 점,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조금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장기물 금리는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시크릿컬이나 금융주 사자라는 콜이 강하게 들어오고 가치주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안정화되고 특히 장기 금리 중심으로 네. 거기다가 그렇게 보면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은행주한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거라고 앵커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고 되려 최근에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변동성이 큰 이제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이제 상저하고의 느낌으로 금리에 따라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채권 시장을 짚어주셨고요. 우혜영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